자, 이번에는 진짜 코너인데요.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년층 사이에도 왕따가 이런 현상이 지난주에도 한번 든다고요? 말씀드린 적이 예. 있어요. 근데 우리 중년분들이 친구도 만들고 활력도 찾을 겸 동호회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가입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탈퇴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왕따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동호회 왕따 실태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부쩍 그 수가 늘어난 동호회. 그런데 아니 완전 이방인이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스트레스 풀러 가는데 더 받아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고독해져 돌아온다는 동호회의 숨은 모습 취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입한 수영 동호회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영 다 끝나고 나면은 서로 수고했다고 서로 도닥거리면서 서로 어깨도 주물러주고 머리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동호회 사람들이 처음부터 심 씨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는 힐끔 보더니 고개 싹 돌리더라고요. 그 딴 분이 오셨길래 또 딴 분한테도 안녕하세요 수영장 가세요 했더니 네 그러더니 어색해였을까요?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민망했는지. 아니 완전 이방인이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다고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했죠. 하다못해 제가 수영 가방에다가 사탕도 몇 개 넣어가지고 가서. 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반응뿐. 더 이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니까 다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싫더라고요. 실상 동호회 모집글을 보면 가족 같은 화기애애함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에 반해 동호회 활동이 상처로 다가왔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 제작진이 직접 동호회 이면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알아가지고 모셔드릴게요. 한 산악 동호회. 주말 산행 모임에 제작진이 참여해봤는데요. 이미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들 위주로 어울리다 보니까 처음 들어간 회원은 쉽게 말 붙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호인이 안내할 테니까 꼭 참여해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신입 회원을 배려하는가 싶더니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정작 새로운 사람을 챙기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산을 오를 때나 또 산 정상에서도 개인 산행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온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이 먼저 다가가 길을 물어봤습니다. 동호 회원들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 초보 산행으로 결국 앞만 보고 가던 제작진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쪽에서 때리는 거. 완전히 길을 갔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난감하죠. 예. 게다가 겨울산은 다른 계절보다는 자칫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요. 저희 길이다. 못 모르고 왔는데. 챙겨주는 사람은 모르고 대답도 안 하고. 그게 더 힘들어요. 어렵사리 길을 찾아 동호 회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반응이 말이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신입 회원들에게는 난감할 수도 있을 듯 보였습니다. 그나마 찾아서 다행이네. 예. 새로 들어온 회원들을 밀착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하고요. 동떨어진 느낌, 또 왕따 당한 느낌. 신입 회원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건 다른 산악 동호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입한 지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들하고 그 어울림이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녀 역시 동호회 적응이 아직은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약간 좀 서운한 감정이 있긴 있어요. 그 약간 소외감도 있고.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이고 나도 이제 적응을 해야죠. 차차.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동호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기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럿이 모여 다니면은 그런 게 일단은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뭐 지방에 유명한 산에 갈 때 같이 여럿이 가면은 비용 면에서 절감될 수도 있고. 산악 동호회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실력을 겨뤄야 하는 동호회의 경우 더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이 다른 회원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 상당수가
신입 회원들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누게 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게 없잖아요. 원래 멤버가 아니면 들어가서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배드민턴을 아실 치고 거예요. 싶은데 예. 배드민턴 칠 기회가 없을 때 그때 난 신입인가? 네, 하지만 기존 회원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잘 치는 사람만 쳐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잘 못 치는 사람만 치면은 그래도 볼이 슬슬 날아오니까 재미가 없다 이거지. 일부 동호회의 경우겠지만 운동 실력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많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상황을 극복한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오래 쳐가지고 가서 운동을 좀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테니스 배운 지가 1, 2년밖에 안 돼가지고 혼자서 따로 이렇게 구석에 뭐 이렇게 외톨이 떼듯이 그런 식으로 좀 참 속상했겠죠. 하지만 동호회를 그만두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가입비가 있고 그다음 매달 회비가 있잖아요. 돈 내죠. 가입비 그렇죠.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조금 금액이 되니까 한번 가입하면 나오기가 쉽지 않고 운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기는 일단 참아보자 하시는 거죠. 그 후 이곳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한 부부는 예전처럼 속을 썩이는 일은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코트 제한받지 않고 저보다 실력 좋으신 분한테 한 게임 해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회원들의 배려가 있었던 거죠. 구별 없이 좀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동호회 활동하는 분들이 늘어가는 요즘 올바른 동호회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기존 할까요? 회원의 경우는 신입 회원들을 보듬는 이러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고 신입 회원의 입장에서는 기존 회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문화를 빠른 시간 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 돈 내고 들어가서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취미생활 하고 싶은데 이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 들면 얼마나 좀 섭섭할까요? 속상하죠.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동호회만 한 5, 6개를 들었어요. 결국은 따돌림 당하다가 지쳐가지고 예. 본인이 하나 만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에이 뭐 속상하면 그만하면 말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예. 사실 취미 활동이라는 게 어디 혼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산도 혼자 가면 위험하고요. 구기 종목도 같이 해야 재밌고 그렇죠. 또 취미도 같이 어울렸을 때 더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기존 회원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주시면 동호회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동호회 목적이라는 게 어차피 친목도모죠. 이게 무슨 올림픽 선수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실력을 겨루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취지라는 것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가입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뭔가 이 요건, 예컨대 친목도모를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네.